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KT의 경영 공백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KT 최고 경영자를 뽑기 위한 최종 줄다리기에 막이 오르는데요. 여기에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KT의 최고 경영자 공백 사태가 현재 드디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KT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3인을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의 지원과 그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후보 3인을 선정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영섭 전 LG CNS 사장, 그리고 박윤영 전 KT 사장, 그리고 차상균 서울대 교수, 이 3인이 각각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3인들을 살펴보면요. KT 출신과 BKT 출신, 그리고 또 교수이자 기업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직무통 등 이런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인트별로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KT 이사회는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이 또 관건이겠고, 네. 이에 따른 역시 주가도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정을 보면은 이번 주에 심층 면접을 진행해서 적임자를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라고 하면 8월 3, 4일 정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또 이게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때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KT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자격 조건으로 기업 경영 전문성과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특히나 지금 KT 같은 경우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쵸. 이걸 불식시킬 대외 소통 능력 등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KT의 상반기 주가가 경영 공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 KT의 상반기 주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연초에 35,000원까지 반짝 상승을 했다가 네. 7월달 보면 결국 3만 원을 밑돈 상태입니다. 네. 사실 KT의 주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이 좀 좋았어요. 네. 작년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작년이 좀 좋았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이 CEO, 상당히 이례적인 CEO 리스크로 부진을 면치 못해서 올해 상반기에 3만 원을 밑돈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2021년 주가 상태로 돌아간 거죠. 특히 이 같은 경우 다른 통신주에 비교해도 하락폭이 좀 큰 상태이고요. 네. 특히 CEO 리스크는 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죠. 보통 CEO 리스크라고 하면 CEO의 사건, 사고나 아니면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CEO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큰데, KT의 CEO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이권 카르텔 이런 거에 따른 임명이 계속 불발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좀 상당히 예외적인 건데, 이게 해소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CEO가 새로 선임이 되면 KT의 사업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처럼 CEO가 선임이 되면은 사실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쳐야 이게 실질적인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특히 이 CEO가 선임되면은 그동안 KT가 꾸준히 추진해온 탈통신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년 KT 주가 부양에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드라마였죠.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네. 대표되는 이 KT의 컨텐츠 산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KT의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대표가 되는 컨텐츠 산업과, 그리고 또한 KT가 디지코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도 결국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KT 클라우드가 분사를 했는데 올해 5월에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만큼 새로운 CEO가 영입되면 그 CEO에 발맞춰서 새로운 사업 결과를 맺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영향력이 엄청 크기는 했죠.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올 유망 산업을 찾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코프로가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맞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네.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변동성도 네. 많았고, 특히 지난주에 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로 대표되는 2차 전지 분야에 지나치게, 특히 개인 투자자 위주로 지나친 집중이
나오면서 일단은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뭐 보셨겠지만 에코프로가 하루 만에 이제 2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 주간의 이제 고점 대비 저점의 변동폭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약 이제 40% 가까이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제 금연 같은 경우도 이제 45%, 2차전지에 속하는 이제 종목이죠.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아니 이게 정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코인 시장을 이제 뺨치는 변동성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만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치게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더 빠져나와서 이 변동성을 사실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좀 빠져나온 수급이 현재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같은 이런 새로운 좀 기대가 넘치는 기대가 좀 있는 이런 섹터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는 이제 중소형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제 두 곳을 이제 좀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네. 펩트론과 오스코텍. 이 좀 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오스코텍이요. 사실 이 바이오는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 부진했던 산업 섹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바이오는 이제 거의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난 주목을 받은 네. 그래서 굉장히 주가 부양이 높았던 대표적인 이제 섹터로 꼽히죠. 하지만 이제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작년부터 이제 위기론이 시작됐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부진을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반등론이 지금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부진한 만큼 이제 저평가 매력이 사실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그동안은 이제 바이오 섹터 하면 이제 무조건 거의 코로나로 이렇게 됐었다가 네. 이제 지금 부진에 빠졌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바이오에서 주목을 받았던 전통적인 말이 좀 애매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신기술 분야에서 네. 성과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펩트론과 이제 그 오스코텍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여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이제 비만 치료제 자체를 개발한다기보다는 비만 치료제의 효력을 높여주는 이거 이제 지속성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 등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이제 항암 치료제. 사실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바이오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 주목을 받았던 신기술 네, 분야였었죠. 그렇죠. 네. 예, 이런 항암 치료 분야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기술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벤티지 랩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또 요즘 관심을 받고 있던 치매 치료제, 네. 치매 치료제 분야에서 이런 지속성 전달 물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제 역시나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 비만 치료제, 오스코텍, 항암 치료제, 인벤티지 랩, 치매 관련해서 맞습니다. 네, 더 집중해서 봐야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바이오 말고도 계속해서 주목받는 분야가 또 있죠. 바로 딥테크 그 중에서도 AI인데요. 이 인공지능 테마도 요즘 아주 좀 뜨거운데 어떤지 AI 테마 주가 향방이 어떨까요? 네, 지금 이 2차 전지의 이제 변동성 이후에 새로운 이제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이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이오와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인공지능을 들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챗 GPT 이후에 이제 거의 인공지능이 이제 정말 대중화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챗 GPT를 써보시고 그로 인해서 아 인공지능이 이런 것이구나,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대중화되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산업화 쪽으로도 이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그런 인공지능이 특히나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현재 이제 챗 GPT의 개발사인 이제 오픈 AI가 시장을 이제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절대 강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장 전망이 이렇게 지금 향후에 2025년이 되면은 저 정도로 이제 2,219달러일까요? 하니까 2,219달러 아니고 2,219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저 정도로 이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 정도로 막대한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를 딱히 꼽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놓여 있는 시장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AI겠습니다만 그 후속 주자로는 이제 구글 바드 그리고 페이스북 라마 2와 같은 곳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이 딥테크라고 할까요? 이 테크 기업에 이제 정말 전 세계 1위 거인이 있죠. 애플이 네. 이제 곧 이제 드디어 생성형 AI 시장에도 참전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애플까지 뛰어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특히 여기 두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분야가 이 모델인데 인공지능 분야가 이 생성형 AI도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 모델이 오픈 소스 형태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논문으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쉽게 따라할 수가 있고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기술을, 이 기반 인프라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차별화 하나로도 이렇게 승부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된 겁니다. 네. 여기는 또 물론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따라서 차별화로 뭔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나 빅 플랫폼 이외에도 차별화로 된 조그만 틈새 시장에서도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건 또 그렇군요. 투자의 차별화이겠죠. 이런 네.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래서 이게 또 이 주목받는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네. 역시나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애플은 좀 뒤늦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AI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AI 회사 중에 유망한 곳 어떤 곳을 좀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국내에서도 AI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좀 네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 특화 AI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업 특화라고 하면 여기 특화된 산업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산업으로는 현재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금융 쪽을 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여기서 바이오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상장이 돼 있는 회사죠. 루닛, 뷰노와 같은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인 바 있죠. 네. 그리고 금융에서도 이제 그 분리오이죠. 분리오와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분리오는 최근에 이제 매경 TV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회사이기도 네,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트 관련 AI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이 컨텐트 관련 AI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좀 친숙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드저니와 같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네. 그런 AI도 컨텐트 관련 AI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드라마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네네.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이제 네.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이제 슈퍼톤이라고 하는 회사의 인공지능이 도입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음성 관련 AI여 가지고요. 네. 음성을 좀 더 젊은 목소리로 만들어낸 네. 이런 식으로 좀 도입이 된 게 있고 그쵸. 특히 또 카피라이터 모델인 이제 리튼 같은 경우 회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드라마 카지노에도 인공지능이 쓰이면서 최신이 디에이징 기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얼굴, 목소리 디에이징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30대 최민식 씨를 그대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전용 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칩과 또 AI 하면은 굉장히 큰 연산이 필요하니까 클라우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이 전용 칩을 개발하는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도 있습니다. 네. 보통 칩 하면 인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국내에도 스타트업으로 이런 회사가 있는데 리벨리온과 피리오사의 AI라고 하는 것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는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회사를 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맞춤형 AI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특히 국내에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기업, 대기업에 맞춤형으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스캐터랩과 포티투마루 같은 이제 회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티투마루는 저희 또 돈벌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직접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AI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부동산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재건축으로 주목받는 지역이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두 곳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첫 네. 번째는 이제 강북의 이제 종로구
창신구와 이제 창신동, 숭이동이죠. 네. 이쪽은 이제 동대문 이제 근처이고 사대문 가깝다고 하는 입지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2013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잠잠하다가 10년 만에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지역이 또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빨리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조번은 이 말씀해주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새로운 이제 재개발 정책이죠. 네. 그래서 특히 창신동, 숭인동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약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2천 가구 도심 주거단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실권역의 장미 아파트입니다. 네. 장미 아파트도 여기도 꽤 대단지인데요. 3,522가구고 특히 여기는 이제 이 용도 지역종 상향을 통해서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다른 잠실권역 아파트에 못지않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 아파트와 5단지에 다 살아봤거든요. 아, 어렸을 때.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 눈여겨보면서 초등학교도 거기였었기 때문에 네네네. 언제 재건축을 하는 건가 싶은데 이제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50층 재건축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용도 지역종 상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점이 이 종상향 시도가 지난 2018년에 진행이 한번 됐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5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어떻게 잘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 정비안 수립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무산된 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건축에 관련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전망 등이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더 궁금했는데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창신동, 숭인동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